젊고 새롭고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판 이야기, 그들의 정치 수다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정현 경기도 의회 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까지 별다른 예봉 없이 많이 처지기만 했던 인사청문회. 그렇지만 자정 무렵에 갑자기 윤석열 후보자의 과거 녹취가 공개되면서 야당이 피치를 올렸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저 윤호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근데 왜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부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다 진상이 드러나는데.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선임시켜준 게 없다는 거, 변호사 선임은 형제들이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있다면은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건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의 도덕성의 몰락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청문회였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 주십시오. 야당은 일제히 오늘 거짓말을 했다라고 공격을 했는데요. 이 문제의 쟁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의형제처럼 아끼는 후배 검사의 형, 그러니까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개입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밤사이 상황,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선우 부대변인님. 네,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이죠. 근데 그 성들이 다 비슷하고 그래서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자를 대윤이라고 평의상 부른다면 이제 그 윤대진 지금 현재 검찰국장이죠. 그 소윤이고 그리고 이 용산 세무서장이 그 소윤의 형 되는 그런 윤 세무서장이죠. 근데 201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정유업자로부터 그 금품과 향응을 받은 그런 혐의로 이제 그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를 받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사건에 관해서 그 윤석열 후보자가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 개입을 했는지 혹은 그 이남석 변호사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형님인 그 윤 세무서장에게 윤대중 검찰국장이 소개를 해준 것인지 그런 것이 쟁점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내가 변호사 소개해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저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듣고 보니까 그런 말은 한 모양이라고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이 자정 무렵이 되어서 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후보자가 결과적으로는 이 이남석 변호사, 검찰 출신이었죠. 변호사를 윤호진 서장에게 소개해 준 것만은 확실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소개만 해줬을 뿐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말했어야 되고요. 저는 기억력의 문제라는 점을 납득할 수 없는 게 이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 오죽하면 대윤과 소윤, 큰 윤과 작은 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이후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차장 자리에 윤대진 지금의 감찰국장을 바로 임명했었거든요. 그러한 단짝의 친형이 개입된 사건이었고 현직 세무서장이 갑자기 해외로 도피한, 그러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처리를 기억이 안 난다고 완전히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명할 수 있을까? 저는 저 녹취록이 공개 안 됐다면 끝까지 이 설명을 계속했을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녹취 하나만으로 사건에 깊이 관여했는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녹취를 미루어 봤을 때 윤석열 후보자는 대구고검 자천되기 이전에는 검찰 내부에서 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이 엘리트 검사가 본인의 어떤 직속 후배의 형 사건에 역시나 검사 출신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 아는 사람 많으면 내가 아무리 뇌물 혐의를 맡고 해외 도피했어도 무혐의 처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이 유전유죄, 무전무죄, 반대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한 네. 잘못된 인식을 이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씁쓸하고요. 네. 무조건 보호하기보다는 보다 확실한 해명을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준석 의원님,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요. 오히려 저 녹취록을 나온 거 보니까 변호사를 소개한 정도로만 했고 더 개입은 안 한 것 같다라고는 했는데 조금 전에 보도에 따르면 그 변호사가 판결문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개만 해준 게 아니라 선임까지 돼서 또 한 번의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검찰을 상대로 지금 청문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검찰이 맨날 직업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내 죄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조목조목 증거를 들이대고 정황상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네. 올바른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검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어쨌든 소개했냐 안 했냐는 네. 무슨 말을 했냐 같은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적어도 소개를 했냐 안 했냐는 굉장히 명징하게 기억이 날 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아주 뛰어난 검사고 네. 우리 검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인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허점을 보인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네.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 항상 착각하는 것이 저런 개인적인 어떤 기억이 잘못된 것들이 결국 네.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검찰총장 후보자도 그렇고요. 어지간한 상황 청문회를 준비하게 되면요. 네. 수많은 직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나올 질문과 나오지 않을 질문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부분, 변호사 소개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질문이고 네. 그렇다면 저기서 전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시뮬레이션 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지 저게 순간적으로 기억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이번 사건을 뭐 진실성이 있어가지고 또는 뭐 속된 말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의존하는 논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개는 했지만 선임 안 된 것 아니냐. 만약 이 논리까지 깨지게 된다면은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발언이 엇갈리게 되면은 좀 네. 힘들지 않겠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본인은 워낙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동시는 나중에 검사하겠다고 하다가요. 오늘 당장 연차를 낸 모양인데요. 신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윤이 궁지에 몰리니까 후배인 윤대진 검찰국장이 나서서 예. 소개는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해줬는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마치 삼국지처럼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해서 헛갈릴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어떤 논리를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갑작스럽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 윤대진 검찰국장의 어떤 멘트를 통해서 사건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국면에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빚어지냐 그리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팩트의 여부를 떠나서 네. 과연 그때 그 사건이 그 윤석열 지금의 어떤 후보자에게 네. 그 당시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 사건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고 네. 사건에 개입해서 결과를 바꿔낼 만한 사건이었는가가 이 내용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사실상 이루어진 소개 과정이고 그 또한 실제 이 사건에 이 변호사가 네. 이 사건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 네. 대해서는 거짓말이냐 아니냐 가지고 길게 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은 이 사건에 본인의 개입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딜레마가 됐어요. 어쨌든 소개해줬다 안 해줬다라고 하는 게 기자하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에 대한 논란이 됐는데 청문회에서 이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불투명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청문회 보고서 채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외압 관여 관련해서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개 논란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수사 관련해서 이제 관여를 할 의사가 있었느냐. 그 당시 네. 이제 윤우진 그 용산 세무서장한테 그 대윤이라고 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자가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실 쉽게 말해서 토스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럼 거기서는 본인이 더 이상 관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좀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당시 그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관여할 위치에 있었냐. 이 사건은 그 당시 형사 3부 배당이었고 그 당시 네. 윤석열 후보자는 특수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4년, 15년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그 당시 이후에 그
과천이 돼 있었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여를 했느냐? 그럼 오늘 윤대진 검찰국장이 밝혔습니다. 본인이 소개를 한 거라고. 그렇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팩트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소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개에 대한 그 법률적 조작적 정의랑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개를 해줬다. 그 네. 조작적 정의에 좀 다른 데서 이게 오해가 빚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소개를 해준 거의 핵심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임을 했느냐 그리고 담당 사건과의 관련 여부성을 더 많이 따집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개를 해줬다는 말을 쓸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냐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개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뭐 수임 안 했다고 근데 또 수임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논란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두 분 중에 한 분께 여쭙을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가 남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말이죠. 물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동의를 안 해줘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시작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의 이미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정말 자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사실 실제로 이 장제원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고 변창훈 검사 장례식장 영상을 틀었잖아요. 윤석열 후보자의 어떤 대학 후배였고 네. 연수원 동기였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주말에 압수수색할 정도로 사람을 보지 않고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후보자의 이미지인데 본인이 아낀 후배의 친형 사건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어쨌든 소개를 했고 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판결문에 이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의 광역 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 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선임이 되긴 했어요. 이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검사로서 어떤 영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의 이미지는 상당 부분 금이 갔다. 본인과 친한 이 네. 가까운 동생의 친형 사건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도 검사 후배 시켜서 연락해보라고 하고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도와줬다. 이런 부분만으로도 개혁이나 정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생길 것인가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아니 뭐 개입을 안 한다고 한 거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겠지만은 네. 보면은 신경 많이 쓴 거는 흔적이 지금 녹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은 썼죠. 개입은 안 했을지 몰라도. 네. 여전히 파장이 어제까지만 보면 없을 줄 알았는데요. 오늘도 이어졌던 윤석열 총장 후보자 이야기로 저희가 첫 번째 순서를 전해드렸습니다.